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18도 17378 판결 사건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시사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 업무의 의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판결 요지 9. 외국환거래법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 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감옥,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출심 및 수령, 남목,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16년 3월 22일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 보험 및 파생상품 거래,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 보험 및 파생상품 거래, 제2호 외국 통화로 표시된 시설 대여,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를 말한다. 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감옥부터 라무까지 및 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헌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 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8443 판결 사건명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판시사항 1. 공문서 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요지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3. 위조 문서 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의미와 방법 및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3. 위조 문서 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 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판시사항 4.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갑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갑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둔 갑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 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갑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진 촬영한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갑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갑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실체를 인정받아 직인이 등록되고 자신은 단체 대표로 인증을 받았다는 등 갑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둔 갑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 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갑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조 여부, 즉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를 기준으로 그리고 평균 수준의 사리 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체적으로 예정한 사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만든 문서 자체를 평균 수준의 사리 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용도라는 인감증명서의 다른 부분과 재질과 색깔이 다른 종이가 붙어 있음이 눈에 띄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다르며 인감증명서의 피고인 인감은 검정색인 반면 피고인이 용도란에 날인한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은 모두 붉은색이어서 평균 수준의 사리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갑위원회를 등록된 단체라거나 피고인이 위 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진 촬영한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공문서 위조 판단의 객체 및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12901 판결 사건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시사항 1. 특정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할 때 그 전제로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어떠한 의사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판시사항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의 의미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도 8675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판시사항 1.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우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 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마른다.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호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도 10778 판결. 사건명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 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20도 9994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치상.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피고인이 스탑 앤 고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